네, 오늘 오후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네요.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득한 상황에서 옵션 만기를 맞아서 또 여기에 또 에코프를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 내림세, 코스닥은 0.72% 하락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특징주들과 함께 시장 정리는 두 분의 도움을 빌려보죠. 이청원 FA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 전환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분봉으로 좀 많이 밀립니다. 이런 뉴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살짝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변영인 대표님, 네.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지금 이뿐만 아니라 2차전 지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다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의 흐름 무엇 때문입니까? 전체적인 어떤 섹터 영향보다는 저는 오늘 속보로 지금 제공된 이동채 에코그룹 전 회장님의 어떤 법정 구속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게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8천만 원을 최종 확정됐다. 물론 이제 아직 대법에서 최종 이 선고 여부가 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섹터에 영향을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이 개인의 어떤 이 기업의 횡령과 어떤 이 배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악재로만 좀 치부돼야 되는 것이 맞다든지 이게 종목의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되는 모습은 좀 지나친 어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네. 이게 전 단기적 악재라고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속되는 어떤 효과가 장기간 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해봤습니다. 이게 또 처음에 나왔던 원심에선 집행유예였는데 이것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조금 더 처벌이 강화되자 시장에서 또 한 번 안 그래도 요즘 에코프로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개별적인 오너 리스크 역시 에코프로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변영인 대표의 경우에는 단기 매도다, 단기 과열 매도 구간인 것 같다. 그렇죠. 너무 지나친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것이다. 이게 기업의 어떤 거래 정지나 상장 유지의 어떤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청원 FA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죠. 사실 분명히 적지 않은 수준의 하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조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기타 배임이 될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더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낙폭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나기는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매수를 미루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보유하면서 흐름을 장기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어요. 일단 변영인 대표님은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청원 FA의 경우에는 이번 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간다면 혹여나 또 다른 리스크가 발견될 시에 시장이 더 불안에 떨 수 있으니 일단 이 소나기는 좀 잠시 피해보고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하락 VI가 발동이 됐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감 OX 종목 첫 번째 윤성 FNC로 볼게요. 윤성 FNC 역시 2차전지 수혜주로서 눈에 띄었고 특히나 이 종목이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다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에 대해서 다시 봐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커졌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윤성 FNC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모멘텀 때문에 기대를 거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가 비록 오늘 에코프로의 흐름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배터리 그리고 기술력 그 모든 것은 시간을 두고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너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전지는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기타 2차전지와는 달리 오늘 장중 1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도 그럴 것이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비해서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 주가 상승은 조금은 더디긴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실적 전망이 지금 시점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 자체의 랠리는 시간을 두고 나오겠지만 윤성 FNC는 지금 시점에서도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흐름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성 FNC에 대해서 오 의견, 두 분의 의견 일치됐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세 분출이 좀 강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인성정보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 인성정보는 또 개별적인 뉴스도 있었죠. 미국 보훈부의 원격 홈케어 2차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며 2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 달렸는데 두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 날아오를까에 대해서는 X 의견이에요. 일단 뉴스가 나왔고 시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지나치는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1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사업에 수주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종속회사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가 미국의 재앙 군인회에 어떤 사업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공시 사항에서는 중요 정보는 없다. 다만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은 확보는 했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수주 금액이라든지 내용 이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좀 표현했지만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이라는 이 사례를 볼 때 미확정 공시가 아닌 점, 즉 중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사업권에 대한 어떤 수준은 따낸 것은 맞으나 이 금액이 어떤 확정된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즉 미확정 공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2022년 매출이 22%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46%가 좀 증가됐는데 실적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사업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이 헬스케어 부분은 0.1%의 매출에 좀 불과하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했고 오늘 뉴스에 주가가 반영을 했으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기회로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OX로는 LOT 백큐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저에게 LOT 백큐은 그냥 뭐 태양광도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더 강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LOT 백큐은 왜 이렇게 잘 갈까?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승세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LOT 백큐만의 차별화가 있어요? 제가 회계적인 부분 조금 봤는데요. 네. 최근에 영업이익이 최근 2년 전에 비해서 8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지난해 안 좋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가 전혀 오르지를 못했던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지난 시기 보였던 실적 개선세를 이제서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넓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초였죠. 한미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더 담는 이런 기업은 우리가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지고 가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LOT 백큐 지난 2년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슬슬 반영하고 있기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 볼게요. 마법의 가루와 오늘은 240일 신고가라고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화신과 천보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자 수는 같은데 주가의 흐름이 사뭇 달라요. 천보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가 리포트를 굉장히 미워한다는. 왜냐하면 극찬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잖아요. 네, 뭐 다름 아닌 1분기 어닝 쇼크 이슈가 좀 부각된 건데 네. 사실상 이 내용에 우리가 좀 치중해서 좀 봐야 된다. 1분기 어닝 쇼크 매출액이 전년 동기 50%가 좀 감소됐고요. 영업이익이 90% 좀 감소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별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판가가 인하됐고 중국향 재고 물량이 좀 증가되면서 생산량 출하량이 좀 감소됐던 원인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 첨보가 올해 1분기 기조에서 2분기까지는 성장의 정체성은 좀 있을 수 있으나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이 캐파 증설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장세를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주가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요. 증권가 리포트의 어떤 하향 조정 효과도 좀 있었고 2분기 실적 기조까지 우려감을 좀 갖게 되는 어떤 부분도 좀 있지만 3분기부터는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전해질 첨가제의 어떤 이 캐파가 증가되면 될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좀 작용해서 4분기에는 안정적인 실적 회복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4분기에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좀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가격 전략? 저는 하반기부터 2분기부터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목표가 26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이탈가 1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1분기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저점이기에 모아가 보자. 18만 원에서 19만 원 밴드 사이에서 첨보를 공략해보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창원 FA의 종목은 화신인데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비올을 소개해 주셨고 네. 비올이 이제 소개해드린 이후로 한 10% 넘게 또 수익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리뷰 해보고 그리고 예. 또 오늘의 240일 신고가 예. 종목 해볼게요. 예, 비올이 오늘 다행히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20%가 그리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올은 지금 40% 정도 수준이고 비슷한 섹터에 있는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 또한 40%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여전히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성장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3월과 4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5월 들어서 바로 올라갑니다. 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되든 또 시장 분위기가 되든 산업이 되든 결국 흔들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응당 여기에서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비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오늘 24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넓게 보면 지금 자동차가 좋습니다. 기존의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이후로 무언가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다가 현대와 기아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대가 될 만한 것은 특정 산업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당장 꺾일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넓게 보면 완성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종합 부품사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대략 9개 정도로 나뉘어지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뭐 외장재가 될 수도 있고 내장재가 될 수도 있고 전장이 될 수도 있고 엔진이나 엔진 미션, 차체 샤시 그 모든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준다면 응당 주가 상승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샤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매출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5%,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어제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사라져서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오늘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시장의 장 후반에 에코프로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흐름과 실적은 받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 섹터, 기업,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모든 것이 괜찮은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는 0.34%,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지수가 더 큰 낙폭을 0.65% 내림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로 또 봐야 될 거, 놓쳐서 안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저는 두산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 연말 하반기 상장 이슈가 좀 부각된 종목입니다. 오늘 이 차트의 흐름 보면 2.9% 상승한 96,500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장 이슈는 크게 반영된 모습은 좀 아니다. 다음 달부터 이 본격적인 IPO 행보 이후에 올 하반기에 연내 일정이 좀 확정되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올 1분기 실적 매출액 30%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이 81% 좀 증가되면서 과거 실적, 회사 어떤 종속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모습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 성장 기조도 유지될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훈 FA는요? 네, 저는 성우 하이텍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부품입니다. 다른 것 배제하고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거나 그 목전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성우 하이텍이 딱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4월 12일에 보였던 1690원이라고 하는 고가까지 이제 5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이는 해당 섹터의 훈풍과 실적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성우 하이텍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까지 봤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결국 파란불로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